저는 큰애가 유아원에 다닐 때 네. 아이들에게 그 흙을 느끼게 하고 싶어서 조금 변두리에 살았습니다. 농촌과 시골의 경계선에. 그 유아원 원장님에게 제가 편지를 썼어요. 우리 아이에게 문자 교육을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. 네.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전화를 했어요. 엄마 아빠가 선생님인데 왜 문자 교육을 시키지 말으라고 하느냐. 그냥 웃으면서 저는 인간이 문자를 터득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윤희련 선생님과 함께하는 줄탁 교육문화TV 그 5번째 촬영입니다. 저희가 지난주는 빼먹고요, 선생님. 그리고 그 전에 선생님의 시 장마철 입시격언 여름을 이기는 자가 최후의 웃는다 편을 찍었지만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올리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. 기회가 되면 제가 올릴게요. 오늘은 책 읽기, 특히 성적 향상과 직결되는 책 읽기에 관해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. 선생님, 저는 고백을 하자면 독서량이 굉장히 미천합니다. 그래도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. 도대체 책 읽기가 성적 향상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? 방금 이 질문을 들으니 네. 많은 학부모들이 하는 대표적인 질문 같네요. 네. 우리가 어릴 때는 한 초등학생까지는 독서가 좋다고 막 책 읽기를 권장하다가 한 중학교부터는 책 읽으면 엄마들이 막 걱정을 해요. 맞아요. 공부해야 되는데 책 네. 읽는다. 네.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죠. 방금 그 이야기한 도대체 책 읽기하고 성적 향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? 근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. 부모님들이 이제 한 중학교 이상 가면은 그냥 교과서나 참고서를 보는 게 넓은 의미의 독서 속에 그걸 다 엿보고 그냥 뭐 시나 소설이나 학생이 좋아하는 이런 책을 본다는 것은 공부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그 오해가 있는데 사실 책 읽기와 성적 향상은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읽기가 안 되면은 국어도 사회도 수학도 과학도 다 어렵다는 겁니다. 읽기 능력은 전 교과를 잘하는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제대로 읽기, 또 책 읽기를 통한 회비력이나 문해력이라고 네네. 하죠. 문장 네. 이해 능력. 네. 이거는 국어나 우리가 흔히 인문사회의 동인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수학이나 과학 같은 자연 과목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. 이 점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그럼 선생님, 책 읽기는 도대체 몇 살부터 시작해야 할까요? 이거는 획일적으로 몇 살부터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. 제 경우는 저는 아이가 위에 아들, 둘째 딸인데 저는 큰애가 유아원에 다닐 때 네. 아이들에게 그 흙을 느끼게 하고 싶어서 조금 변두리에 살았습니다. 농촌과 시골의 경계선에. 그 유아원 원장님에게 제가 편지를 썼어요. 우리 아이에게 문자 교육을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. 네.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전화를 했어요. 엄마 아빠가 선생님인데 왜 문자 교육을 시키지 말으라고 하느냐. 그래서 내가 또 그걸 구구절절히 설명하기도 어려워서 그냥 웃으면서 저는 인간이 문자를 터득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냥 이렇게 농담처럼 네. 이야기하고 실제로 이 말 속에는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시기를 좀 늦추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부탁을 들어주십시오. 그럼 그 시기를 언제 예. 생각하신 거예요? 이런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죠. 요즘은 사실은 문자를 터득하지 않고 학교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 시기는 아마 취학 전, 요즘은 유치원 다니는 그 전후가 돼야 될 거예요. 근데 이제 제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, 그래서 이제 저는 이랬어요. 미국의 어느 작가 글을 읽으니, 내 교육은 유치원에서 끝이 났다. 미시시피 강 유역에 있는 시골이었는데, 어릴 때 유치원에 가면은 유치원 선생님이 한 10명 되는 아이들 다 왔으면 모두 인솔해서 미시시피 강둑에 가서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. 우리가 뭐 양이나 소를 방목하듯이. 그래놓고 점심때쯤 되면은 와서 내려가자. 이런 일을 거의 6개월 동안 계속했대요. 그래서 이 작가가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보니 나는 그때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지를 다 배웠다. 아마 요즘 같으면은 난리 나겠죠. 예. 그 유치원은 문 닫아야 되지 않을까요? 그게 그 작가로서는 문자 터득 이전이었나 예, 봐요. 문자 터득 이전에 네. 강둑에서 흘러가는 구름도 보고 강물도 보고 오는 게 그 어린 나이에 의식 무의식 속에서 자기 그 교육은 그때 다 끝났다는 거죠. 사실 교육이 그때 다 끝났다는 말은
우리가 그림으로 치면은 바탕색이죠. 난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나도 학생을 가르치지만 남의 아이에게 이렇게 하자는 또 위험하니까 강요는 못하고 네. 내 아이에게는 그래 봐야 되겠다. 나는 어머님이 문맹이었어요. 우리는 맞벌이니까 아이들을 맡기는데 결국은 글자를 가르치기 전에 그냥 감나무 밑에 모래 갖다 놓고 놀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문자를 안 가르치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? 입학을 했는데 그 5월달까지 받아쓰기 하면은 보통 20점, 100점 만점에 네. 잘 나오면 40점 네, 네, 이래 네. 되는데 할머니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네. 50점 넘으면은 상금 1,000원 주겠다 하면 막 이래도 했는데 그러다가 5월 말쯤에 60점을 한번 받아왔어요. 그래서 너 어떻게 60점을 받았니 이러니까 부끄러워서 공부를 좀 했대요. 그러다가 1학기 말쯤에는 이제 글자를 깨치니까 너무 좋았던 모양이에요. 이제 여름 방학 때 밥도 안 먹고 책을 읽으니 할머니가 김밥 말아서 책 읽는 아이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 얘는 그래도 다녔던 학교가 조금 농촌과 도시의 경계에서 변두리니까 그런 아이들이 들어있었으니 네. 선생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줬으니까 회복이 빨랐어요. 그런데 둘째는 좀 더 시내 중심부로 이사를 왔거든요. 이 둘째는 이사를 와서 문자 교육을 더 시킬까봐 두려워서 아예 유치원에 안 보내고 스포츠 센터에 보냈어요. 네. 그래서 얘는 학교에 들어갔더니 반에서 글자를 모르고 온 아이가 혼자밖에 없었어요. 이러니까 얘 하나에게 배려가 안 되잖아. 얘는 더 힘들어서 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한 반이 40명 같으면 시험 치면 평균 석자를 30점쯤 했을 거예요. 네네.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한 초등학교 5학년 무렵부터 이제 제자리로 돌아갔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 보면 참 그렇죠. 문제를 못 읽으니까 시험 칠 때 답을 고를 수가 없잖아요. 네. 이제 그때는 내 방법이 잘못됐는가 굉장히 많으셨겠어요. 걱정도 많이 했는데 결국 이제 세월이 지나면 좋아졌는데 굉장히 네. 오래 참으셨네요. 예, 저는 왜 그렇게 했느냐. 이제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은 볼펜 네. 이렇게 딱 볼펜이라고 적고 볼펜 적을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진전된 사고가 없어요. 볼펜이라는 걸 규정하지 않고 이렇게 보면 이게 여러 가지로 보이거든. 여러 가지로 보일 수 네네. 있는데 문자를 빨리 터득하고 네. 숫자를 빨리 네. 배운다고 나중에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다는 게 저는 그때부터 생각이었습니다.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해결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. 그러나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다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서울대 의대를 나온 걸로 제가 알고 네. 있고 또 둘째도 맨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지 않았나요? 예, 그랬죠. 네, 네네. 예. 그러니까 뭐 문자를 언제 터득하느냐와 성적 향상이나 학습 능력 이런 거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. 예, 그 이제 문자 터득 시기는 그렇게 늦고 그 대신 이제 할머니가 네. 늘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. 또 할아버지는 내과에서 모래 가져와서 감나무 밑에 풀어놓고 놀게 하고 이런 과정인데 그 문자라는 게 정말로 우리가 자음 모음을 결합한 네네. 이 문자도 문자지만 네. 할머니가 말로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들으면서 상상하는 것 이런 것까지 치면은 어릴 때부터 늘 이야기를 들으면 자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교육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교육학을 부전공으로 했었어요. 네. 그런데 이 인간이 틀을 가르치는 순간 창의력은 무너진다. 이런 말을 제가 교육학을 하면서 그 들었었고요. 맞아요. 제가 문자 네. 교육을 바로 안 가르치는 것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렇죠. 어떤 걸 보면 창의력, 예를 들면 네. 어린 왕자에 보면 이렇게 그려 놓으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모자라 뭐 보아뱀을 네. 잡아먹은 뭐 코끼리 뭐 우리가 네.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거를 딱 규정해서 뭐다 하면 그 다음 진전된 생각을 안 하거든요. 이제 그걸 무리한 거죠. 네네.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.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 거기서 만난 어떤 교수였죠.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학습은 정서다. Learning is affection 이라는 말을 그 친구가 늘 하면서 정서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. 그러니까 선생님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그 정서적인 함량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었을 것 같고 또 창의력을 위해서 문자를 늦게 터득하도록 하는 그 두 가지를 다 선생님이 추구를 하신 거네요. 예, 방금 정서라는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어떤 교육 행위도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사이에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떤 너무 형태의 중요하죠. 교육도 성공할 수 없다고 네. 봅니다. 그래서 저는
해외 유학을 보내거나 이런 것들도 엄마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.